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은 자산 토큰화의 비밀, 세력의 숨은 의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산 토큰화 일단 많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산 토큰화는 자산을 토큰화한다. 현실에 있는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의미만 알고 계시면은 반쪽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의미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산 토큰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토큰의 자산화도 이루어지고 자산 토큰화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일단은 현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변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원래 자산 토큰화 등장 이전에는 현실 세계와 블록체인 세계가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정된 유동성을 가지고, 여기 주식 시장이라고 칩시다. 여기 블록체인, 코인 시장이 막 화랑일 때는 막 주식에 돈이 빠져서 여기로 가고,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전통 금융인들이 이 코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애들이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산 토큰화 등장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자산 토큰화 기술이라는 게 생겨서 이 전통 금융 세력들이 다루는 그 수많은 자산들이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진출을 해서 얘네들도 블록체인 세계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채권, 금, 부동산, 주식까지. 자, 이렇게 돼서 일단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누구든지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소비자에겐 투자 편의성을 주고 전통 금융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자산 토큰화인데요. 그럼 뭐가 그렇게 또 뒤에 뭐가 있나 궁금하시죠? 뭐냐면요. 보시면은 일단 토큰의 자산화가 뭐냐 했을 때 이 블록체인에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있죠. 그런데 이 자산 토큰화 기술을 거치고 하면서 이거를 달러로 이렇게 바꾸면서 현실 세계에 직접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주로 블록체인 금융 세력들, 전통 금융 세력 아니면은 기업들, 중소기업에게도 이렇게 대출을 하는 형태로 공급이 되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 자산 토큰화 핵심 그런 D앱들 중에서 무담보 신용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원래 블록체인 세계에서만 있던 이 블록체인 금융 세력들이 얘네도 현실에 그 법인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이 자산 토큰화 기술 형태로 무담보 신용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블록체인의 대출이란 게 블록체인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이 디파이가 있죠. 디파이한테 블록체인 금융 세력이 됐든 우리 사용자가 됐든 간에 보통 한 80% 정도죠. 1만 이더리움 맡기면은 8,000달러 이렇게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담보를 더 많이 맡겨야 조금 이렇게 대출해주는 형태로 블록체인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현실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었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지 달러나 원화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은 이 기술이 이제 생기면서 블록체인의 유동성을 현실 기간에 무담보 대출로 달러 형태로 이제 대출이 가능해진 거죠. 이게 더 확실하게 개인에게 안 좋은 점은 개인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영매출 1,000만 달러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기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마켓메이커들이 많이 등록돼 있어요. 윈터뮤트 같은 애들이 이런 기술들을 많이 해서 돈을 엄청 빌려가지고 블록체인 와서 또 마켓메이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통금융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기존 블록체인 금융 세력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기술이 꼭 이렇게 해서 마켓 메이킹에만 쓰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에게도 대출에 쓰이고 아프리카 이런데 발전 자금으로도 쓰이고 여러 방면으로는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토큰화는 냉정하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겐 저는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코인화 되는 거고 아파트가 코인화 되는 거고, 말이 자산 토큰화 멋있게 이름 지었지만 사실은 아파트의 코인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자산이 코인화된다. 그래서 코인만큼 돈 벌기 어려운 시장이 없죠.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마켓 메이커들은 무담보 대출에 디파이 대출까지 이제 여기다가 레버리지를 더블로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더욱더 큰 유동성을 아주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고요.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통 금융 세력들도 이제 블록체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 거고, 이 전통 금융 애들은 매매 다 AI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출을 해서 얘네들은 상품 판매 수수료 장사가 더욱더 가능해진다. 그리고 AI 프로그램이 더욱더 블록체인 쪽에서도 참고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 세계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좋은 건 아니냐.
응? 우리가 국채도 이렇게 하고 미국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고 이거 좋은 기술 아니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에게 이 편리성은 있지만은 우리가 돈을 버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100번쯤 보여드렸죠. 이 자료입니다. 회전율, 수익률.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떨어진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 AI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투자가 용이해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블록체인 세력도 AI 매매, 마켓메이커 당연히 AI 알고리즘 돌리고 전통금융도 완전 이제 다 잘랐죠. 손으로 하는 트레이더들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금융도 모두 AI 매매인데 개인들만 손으로 매매, 내동 매매합니다. 물론 다 자른 거 아니겠죠. 한두 명은 있겠죠. 한두 명의 천재들은 손으로 해서도 수익을 낸다고 한다고 하네요. 전통금융 쪽에서도. 99%가 AI다. 부동산 등은 매매가 어려워서 성공하기 쉬운 투자였습니다. 맞잖아요. 아파트는 사서 우리가 사고 팔고 안 하잖아요. 사실 막 업비트 보고 사고 팔고 합니까? 막 도지코인 사고 팔듯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토큰화 다 해서 아파트의 코인화가 이루어지므로 개개인은 더더욱 돈을 벌기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아파트 사놓고 막 차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일단은 1번 이겁니다. 온갖 가짜 자산 토큰화 코인이 나올 거예요. 자산 토큰화 호소인이죠. 이 그냥 메타 편승하는 잡 스캠 알트가 많이 나올 거고 이 기술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마케팅에 속는 게 되고요. 그냥 이런 호소인들이 말하는 거 보고 그냥 그러네 하면서 투자하게 됩니다. 핵심 주요 코인을 아셔야겠죠. 앞으로 더욱 거래가 쉬워질 건데 거래가 쉬워도 거래하면 안 됩니다. 거래 횟수를 줄여야 성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 사봤자 사고 팔고 계속하면 돈 못 법니다. 새로운 거라고 열광할 필요 없습니다. 투자해서 성공한 길은 한 가지, 좋은 거를 싸게 사서 들고 있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AI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금융 세력의 합작품이고요. 앞으로 매매하기는 훨씬 더 편리해질 것이며 친절한 얼굴을 띠고 우리한테 오는 기술이지만 사실은 돈을 벌기 훨씬 어려워지고 그 수수료들은 다 이런 회사들의 돈이 될 것입니다. 자산 토큰화를 하는 금융 세력들의 돈이 되겠죠. 부동산이 코인화가 된다. 모든 자산이 코인처럼 될 것이다. 전통 금융에서 사용하던 AI 알고리즘들이 더더욱 블록체인에 적극적으로 오면은 이제 더 매매 차트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돈을 벌긴 더 어려워질 거고 제대로 같이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벌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산 토큰화 특강 12월 올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챕터 보시면요. 자산 토큰화 중요성 섹터, 분석 툴, 그러고 1번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큰화 선봉장 디파이, RWA에 뛰어든 전통 랜딩, 후발주자 디파이 이렇게 볼 거고요. 챕터 2에서는 골드만삭스 출신에서 만든 금 자산 토큰화, 그러고 3에서는 국채 토큰화와 대출 이게 다 가능한 코인, 그리고 이 자산 토큰화에 뛰어든 연매출 10조짜리 전통 금융기관, 국채로 커브풀에서 디파이에서 파밍까지 가능한 그런 코인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진용펀드에서 담보대출, 자산 토큰화 모두 가능한 프로젝트, 이더 솔라나까지 다 지원하는 괴물코인, 이머징 마켓에 집중한 코인, 디폴트 비율 0.25%에 빛나는 가장 오래된 담보대출, 무담보 신용, 사무신용 대출 코인, 꾸준히 성장 중인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종합 선물 세트에서 싹 다 다룹니다. 거의 모든 섹터 다 다룰 거고요. 부동산 토큰화 1위, 시계, 와인, 금, 부동산까지 별게 다 했죠. 아무튼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생금융까지, 탄소 배출권도 이걸 하고 있어요. RWA 마켓플레이스까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메카닉 코인 투자 자산 토큰화 특강 12월 12일이고요. 화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입니다. 신청은 댓글에 링크 남기시면 되고요. 링크에 제출 폼 남기시면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올해까지 이제 아마 섹터별 특강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실 AI 요청이 있었긴 한데 좀 고민 중입니다. AI가 그만큼 할 게 많은가 그런 건 좀 고민 중이고, 이 자산 토큰화랑 게임은 결국은 다음 불장의 두 가지 큰 축이 될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자산 토큰화는 이 투자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 토큰화의 비밀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력의 숨은 의도까지.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